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에서 분양한 아파트인 철산역 자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철산역 자이의 예상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고 이 분양가를 통한 안전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철산역 자이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명 뉴타운, 광명 12구역 재개발 사업인데요. 광명 뉴타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광명동이 아닌 철산동에 위치한 그런 광명 뉴타운 사업입니다. 자, 세대수가 꽤 큽니다.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이 중에 일반 분양이 650세대,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못 미치게 나옵니다. 사업성이 괜찮죠. 특징적일 만한 게 지하 7층까지 있다는 거. 이거는 왜 그런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는 상당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4년 가까이 남았고요. 지금 이제 철거하고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이고, 자, 입주자 모집 공고는 9월 12일. 아직 좀 남았죠? 네,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는 미적용 대상이어서 분양가가 싸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배정된 물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주택형을 보면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지답게 대단지의 장점이 잘 드러나 있고요. 자, 일반 분양 물량을 보면 일반 분양 650세대를 보면 주력이 어디냐? 네, 이 5구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9 전용 5구에 460세대가 몰려 있죠. 거의 절반 이상의 세대가 5구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84 같은 경우는 다 합쳐도 12세대밖에 안 됩니다. 거의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들리는 말에 따르면 이 물량들도 대부분 5층 이하의 저층이다. 대부분의 정비 사업에서 그렇듯 이런 평수가 큰 물량들은 층수가 좋지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99와 130 같은 대형 평수는 다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일반 분양은 나오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철산역 자이 입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이름 아주 심플하고 잘 지은 것 같아요. 요즘 아파트 너무 이름 긴데 짧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철산역 자이, 핵심이에요. 철산역. 네, 철산역 초역세권입니다. 딱 보셔도 바로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좀 앞동에서 철산역 2번 출구까지 불과 한 2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엄청나게 그런 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초품화. 학교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학교도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바로 밑에 광덕초 있고요. 길 건너서 광명중, 광명고교 붙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철산역 주변으로 학원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도 광명에서 굉장히 좋은 곳이다, 훌륭한 곳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또 길을 건너면 철산역 옆으로 철산 로데오 거리가 있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활 편의시설, 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벅스부터 해가지고 파리바게트, 이런 것들, 각종 매장들 다양하게 있거든요. 물론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없어요. 네, 그런 대형 시설은 없지만 그런 중소규모 자잘한 시설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슬세권으로도 훌륭한 입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종합을 해보면 뒤에 이런 산, 그리고 앞에 이런 이런 자연 환경들까지 있다는 걸 고려를 해보면 광명, 특히 이 광명 뉴타운 권역 안에서는 거의 입지로 보면은 거의 12구역이 최고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좋은 점만 말씀드렸으니 단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하나 있습니다. 언덕이 너무 심해요. 네, 여기 3단지 같은 경우 여기가 3단지거든요. 네, 3단지인데 3단지에서 찍어보면 광명 사거리역이나 철산역이나 오히려 광명 사거리역이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저차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광명 사거리역과 철산역 사이가 언덕이 하나 껴 있어요. 언덕이 껴 있어서 오르막을 올라가야 합니다. 철산역에서 3단지까지 가려면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광명 사거리역에서 여기를 가려면 마찬가지로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하 7층까지 있었던 이유도 이런 언덕 형태이기 때문에 경사면 같은 경우는
지하층이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지하 7층까지 구조가 된 거고요. 이 3단지의 입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유예요. 네. 철산역 생활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공급 물량, 아까 5구가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 3단지에 있는 2개 동이 전부 다 5구 타입이거든요. 네, 그래서 3단지에 상당히 5구가 많이 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3단지에 딱 내가 당첨이 되면 애매해지는 거죠. 이름은 철산역 사이인데 광명 사거리역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좀 애매한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를 한번 예상해 보면 이미 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철산역 사이 12구역 분양가 예상인데 딱 보시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16억이라고요. 네, 전용 84, 34평 기준으로 최대 16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억 전으로 나올 것 같아요. 평당 분양가로 따지면 4,5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엄청나게 비싼 분양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절대값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 역대 최대 분양가는 거의 따놓았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같은 광명 뉴타운 중에 하나죠. 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게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광명 뉴타운 아파트인데요. 네, 작년 5월에 분양했습니다. 이때 59A가 거의 9억 가까운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이번에 분양한 철산역 사이 59A 가격을 보시면 12억이 넘어가죠. 네, 12억이 넘어갑니다. 거의 한 3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3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뭐 이 두 단지가 뭐 입지가 같진 않아요. 당연히 같진 않고 12구역이 훨씬 입지가 좋죠. 훨씬 입지가 좋고 규모도 크고 브랜드도 좋고 해서 동급 비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 사이에 입지 차이를 감안해도 전 개인적으로 분양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섭게 오르네요. 네, 어디까지 오를지 감도 안 잡힙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철산역 사이의 안전마진을 주변 아파트들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교해 볼 아파트는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위치 보시면 여기가 철산 사이, 여기가 철산역 사이죠. 여기가 12구역 2단지 지역이고. 그래서 역까지 거리를 보면 철산역 사이가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도 좀 멀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입지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는 곳이다. 물론 12구역이 좀 낮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연식 차이를 보면 이 아파트는 2021년도에 입주를 했고 철산역 사이는 2029년 예정이니까 한 8년 차이가 나죠. 한 8년 정도 차이가 나고 세대수를 보면 세대수 차이가 좀 납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0세대, 800세대 정도 되는데 철산역 사이는 2000세대가 넘었죠. 규모 차이가 좀 있고 대신 지형, 이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평지예요. 비교적 평지인 반면 철산역 사이는 좀 언덕이 심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가격 차이가 철산역 사이의 예상 분양가랑 비교를 하면 한 10%좀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 정도 가격 차이가 적당하느냐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10% 차이면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철산역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 철산자이 헤리티지와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산자이 헤리티지 위치를 보면 철산역에서 한 블록 뒤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3,800세대, 굉장한 대단지란 걸 알 수 있고요. 2025년 올해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자, 가격대를 보시면 15억 2천만 원의 최저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한 15억 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15억보다 비싼 것도 있고요. 15억보다 싼 것도 있습니다. 15억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5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자, 그럼 좀 보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선 연식 차이는 한 4년이 나죠. 철산역 차이가 4년 더 세 겁니다. 역까지의 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블록 떨어져 있어요. 한 블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멀고 철산역 차이는 바로 앞이죠. 이 두 가지는 철산역 사이의 승리입니다.
네, 철산역 4위의 승리고, 대신 세대수 거의 2배 가까이 많죠. 그 지형, 여기는 평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네, 철산 4위 헤리티지의 승리죠. 이런 식으로 좀 장단점이 좀 명확합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이 아마 앞으로 철산역 4위는 이 철산 4위 더 헤리티지와 비슷한 그런 가격을 형성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봐요. 알랄 같은 경우, 가장 좋은 매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과 가까운 철산역 4위가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좀 그런 비선호, 비알랄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철산자의 헤리티지가 하방이 좀 견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철산역 4위의 입주권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하나 가져온 건데요. 이 가구 같은 경우는 중층이에요. 네, 중층 매물인데 84A. 최종 매수가가 12억 6천만 원이죠. 아까 보셨던 분양가 저층 최고가 16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는 16억 2천만 원밖에 안, 12억 6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네, 예상 분양가보다 한 3억 이상 저렴한 거죠. 20% 가까이 싼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네, 조합은 입주권이 쌀 수밖에 없는 게 초기 투자금 11억 원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11억이라는 목돈을 한 번에 넣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조합원 같은 경우는 분양권은 대신에 10% 계약금 10% 가지고 4년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난다. 20% 가까이 난다는 건 가격 차이가 좀 심하게 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분양가, 철산역 4위의 분양가는 인근 실거래 가격, 뭐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라든가 철산 4위 더 헤리티지 비교해서 크게 비싸진 않았습니다. 크게 튀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제가 받는다 그런 의미가 강하고요. 그래서 안전마진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철산역 4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가 매우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광명 뉴타운 내에서는 비교하길 적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곳이었고요. 역과도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 학교, 자연환경 모든 것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대신 약점이라고 하면 언덕과 경사가 좀 심하다는 점, 일반 분양으로 풀릴 그럴 동들 3단지 같은 경우 입지가 좋지 않다라는 점, 이런 점이 단점이었고요. 철산자의 헤리티지와 앞으로 비슷한 가격을 유지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밝혀드렸습니다. 근거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광명 뉴타운의 대장은 철산역 4위, 철산의 대장은 철산자의 헤리티지가 당분간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 같다. 안타깝게도 분양가는 시세대로 받는다. 철산자의 헤리티지와 큰 가격 차이가 없다. 오히려 옵션 이용들을 포함하면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안전마진은 없고 분양가가 절대 싸지도 않다. 그래서 청약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라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비싼 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돈다방 철산역 4위에 대해 살펴봤고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